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대장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로 월 300 가능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AI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이버 로직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화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로 월 300은 가능하고요. AI로 상위 노출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죠. 제 블로그는 뭐 지금 최적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노출도 전부 다 되고요. 자, 가장 최근에 쓴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제가 최근에 강의를 나갔죠. 그래서 코파일럿으로 이제 NPC라든지 요 부분들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지금 AI로 쓴 글입니다. AI로 쓴 글이고 메타버스 정의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검색 네이버에다가 치면은 메타버스 정의라고 그래가지고 제 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썼고요. 어제 몇 가지 테스트 해보면서 완성한 글이고 두 번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 글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썼던 글에서 NPC 있죠? AI NPC 제작법 한번 보겠습니다. NPC 제작법 NPC 제작법 같은 경우도 물론 키워드 자체가 뭐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움직이는 걸 제작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교육용으로 쓰려고 만든 거지만 이렇게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노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로직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월 300을 버는 건 어렵지 않겠죠. 글 하나 썼을 때 보통 제휴를 받게 되면은 하나당 한 30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상위 노출이 잘 된 블로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I로 상위 노출이 가능한가는 제가 가능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AI로 어떻게 했느냐? 몇 가지의 GPTs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시면 구매를 촉진시키는 글,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SEO 최적화, 그 다음에 맛집 블로그 컨텐츠 요분이 썼던 것도 괜찮아가지고 놔뒀고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관련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GPTs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 글을 써볼까요? 해서 먼저 눌러보면은 여기서 방금 썼던 글을 기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나와 있었는데 요새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좀 이슈죠? 이슈인 걸 한번 쳐볼까요? 뭐 메타버스의 활용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주면 됩니다. 자, 교육적 활용, 비즈니스 분야 둘 다 적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 다 요구하게 되면요 답변이 나오게 되고요. 기획을 써주게 됩니다. 서론, 그 다음에 주요 내용, 그 다음에 메타버스 비즈니스 적용까지 전부 다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자, 그래서 뭐 수정할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면 수정하거나 내용은 충분하다. 내용은 구성은 좋아. 그런데 블로그 글로 작성하기에는 분량이 부족해. 지금 GPTs에 나름대로 넣어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확장된 블로그 글을 기획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들을 잘 적어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AI로 글을 썼을 때 전혀 네이버에서 걸러내질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이것들을 잘 파악해서 좋은 글들이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글이 노출되면은 그걸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에서 노출이 잘 된다,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좋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만원 정도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추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기획안을 기반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을 했고 본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럼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완성되어 있는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수정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 이전 글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메타버스 글도 이렇게 적어낸 거고요. 자, 메타버스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돼 있고 GitHub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 쓰면서 사진 같은 경우는 AI로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뭐 픽사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고퀄리티 사진을 갖고 오기 위해서 사이트에서 픽사베이로 들어가서 메타버스 로 검색을 해서 이 사진들에서 좋은 것들을 이용한 거고요. 이걸 눌러봤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유료니까 사용하지 마시고 무료로 되어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넣었던 사진들 여기 있죠. 이렇게 하면 픽사베이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이런 사진들은 오른쪽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어때요? 본론 글 보니까 엄청나게 탄탄하게 적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신다기보다는 저처럼 약간 변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들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변형한 거 보실 수 있어요. 뭐 엄청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했던 내용들을 좀 써주고요. 제가 이걸 검색했던 이유가 있죠. 최근에 뭐 메타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고요. 뭐 게임과 가상 환경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내 경험들을 좀 넣어주면서 본문에서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은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실제로 메타버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스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를 합쳤다라고 해서 초월적 우주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들은 누구한테나 유익하죠. 그래서 정보성 블로그를 쓴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유된 디지털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게 정보성을 올려주면서 제 조회수도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GPT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완성할 때 지금은 저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자, 내 GPT 들어가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GPT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보내드렸던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여기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GPT 편집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구성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요 GPT스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신청자분들에 한해서 요 지침들까지도 제가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부분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GPT가 코드를 실행하도록 허용하고요. 이걸 하면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업로드한 파일 작업하고 수학, 계산 등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고 코드 인터프리터도 가능하게끔 꼭 클릭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한 것들. 근데 지금은 저도 이걸 통해서 업데이트해서 외부로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뭔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하면은 지금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팸성, 허위성 이런 걸로 되니까 나만 보기로 해서 지금은 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유해서 링크를 댓글로 남겨드리면 좋지만 이 개요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요 상위 노출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사용하면서 글에 따라서 타입들을 다르게 해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AI로 상위 노출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가능하다. 제가 다 테스트를 마쳤고요. 제 블로그 같은 경우 지금 12만 등 정도 되는데 노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AI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네이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AI로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점유율에서도 많이 지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구글,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챗GPT에게 밀릴까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챗GPT에서도 검색 기능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더 많은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 시장만 먹겠다라는 전략으로 들어가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이버도 최근에 블로그부터 해서 다양한 로직들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뀔 때마다 가장 최근의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판다랭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다랭크. 자, 저는 데이터 자동화 쪽에 판다랭크를 넣어놨거든요. 판다랭크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판다랭크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자, 네이버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래에 내 계정의 가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저는 미리 여기다가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제가 세 가지를 검색을 했었고 이쪽에다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색 횟수를 전부 다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순위, 그 다음에 채널 가치도 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유튜브는 약 채널 가치가 5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 광고비는 약 12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로 봤었을 때, 네, 채널 가치가 유튜브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이렇게 구독자, 그 다음으로 적정 광고비, 채널 가치도 이렇게 아실 수 있다라는 거, 자기의 계정을 검색해 보시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채널들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최상위 노출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검색하시고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 블로그 글 써주는 GPT스를 꼭 만들어서 최적화를 쓰시라는 거. 그래서 로직이 바뀔 때마다 GPT스를 바꿔서 계속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일이 이제 글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물론 글 하나를 잘 써서 상위 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예전에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잡고 썼거든요. 근데 지금 AI를 통해서 제가 방금 추가적인 메타버스 글을 쓰는데 얼마 걸렸죠? 5분이나 10분이면 완성해버린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더 높아진다는 거 실제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GPT스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더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고요. 더 좋은 로직들 뚫어낸 게 있다면 그것들을 적용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글들을 분석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을 3개에서 4개 정도 분석해보시고 보시면은 대략적인 정답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석할 때 웬만하면 자기가 쓰고 싶은 카테고리에 맞는 글들을 분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2011년도 이전과 이후의 블로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 노출에서 진입 장벽을 주고 있거든요.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1년도에 지나서 글을 썼습니다. 물론 저는 그 과도기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도 이 플랫폼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이유가 최근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혜택을 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다행히 저는 이 근처 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 일부 상위 노출도 되고 가능하지만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블로그에서 보통 글을 분류할 때 최적화, 그 다음에 준최 뭐 이런 것들 표현을 하거든요. 준최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은 불공평한 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적화와 인플루언서 이쪽들만 너무 미뤄져 버린다는 거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고인물들에게 더 많은 검색과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0.1% 인플루언서가 이미 되신 분들은 네이버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건 플랫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건전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이버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급 변화의 어려움, 즉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급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바닥에서만 글도 노출도 안 되고 개고생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일반 글 쓰면서 10,000원, 20,000원 받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판다랭크에서 봤듯이 한 번 글을 쓰고 30만원, 50만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광고비로 또는 내 채널의 가치를 올리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버에서 단물만 잘 빨아먹고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 300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그 이상 월 500에서 월 1000까지 넘어가는 데에는 역시나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쾌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수익화의 현실을 보시면 낮은 블로그 지수의 어려움, 우리가 상위 노출이 되게끔 나보다 경쟁자를 이기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늦게 진입한 분들에 대해서 네이버가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상위 노출에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카스트 제도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 인플루언서나 이전 2011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로그만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계급 이동이 어렵다.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의 단점이라고 보면 역시나 인플루언서들만 밀어주고 가짜 트래픽, 이제 AI로 글을 쓰게 되면서 어때요? 이제는 그 로직만 파악하면 돼서 글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짜 트래픽도 만들 수 있고요. 요새 가짜 댓글들이나 안부 글들, 안부 댓글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훨씬 더 공정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보다 더 나은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구독자는 26,000명 정도 되는데도 뭐 제가 얼마든지 컨텐츠만 좋게 찍는다면 조회수 20만, 30만 만들 수 있거든요. 컨텐츠의 양질에 따라서 훨씬 더 노출은 잘 될 수 있고, 누구나 지금은 스타가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게 유튜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로 월 300은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활성화 시키시는 것도 분명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튜브랑 블로그랑 연동해서 쓰고 있죠. 또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우리 활동하시는 유튜브 회원분들, 그 다음에 저희 수익화 멤버들도 전부 다 그쪽에서 기록하고 자료를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공유 기능이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전자책을 3천만 원 넘게 팔 수 있었던 것도 이 공유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스크랩 하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킵이고, 여기서 뭐 공유하기 이런 것들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글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가지고 오는 거 한번 다른 블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뭐 여기 블로그가 있다 그러면은 이 글을 가지고 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공유하기에서 블로그 눌러주면요, 이렇게 해서 내 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그래도 유튜브보다는 덜 하겠지만 훨씬 더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무조건 이 공유 기능을 잘 활용하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빠르게 영상 컨텐츠 쪽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때요? 이렇게 블로그로 글을 쓰고 나서요, 바로 유튜브로 컨텐츠를 재발행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하게 되면은 둘 다 발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더 빠르게 양쪽 플랫폼에서 성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